맛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러시아 아스트라한이라는 도시에서 남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이 동네 사람들이 사랑하는 낚시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이 자작 캠핑카를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아마 제 자작 캠핑카를 만드는 영상은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타임랩스로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세계여행을 떠난 지 지금 한 80일 정도가 됐고, 제 캠핑카를 충분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 캠핑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 전에 일단 차 안을 먼저 정리를 할게요. 일단 제 캠핑카를 만드는데 걸린 시간을 말씀드리자면, 시간은 6개월이 걸렸고 작업일로는 약 50일 정도를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금액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것도 궁금하실 텐데, 아무래도 캠핑카를 처음 만들다 보니까 쓸데없는 지출과 그 다음에 중복 지출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약 800만원 정도 그렇게 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캠핑카를 구석구석을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일단 제 차에는 서랍이 총 7개가 있는데, 위쪽에 2개, 이게 양문형이어서 그렇지 서랍이 하나입니다. 위쪽에 2개,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3개의 서랍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2개의 서랍이 더 있어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차를 수리할 수 있는 모든 부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비 부품들과 공구들, 그런 것들로 지금 이 큰 서랍을 하나를 다 써야 돼요. 이 서랍에는 제 침구류들이 들어가 있는데, 비계, 침낭 2개, 그리고 안쪽에는 선풍기랑 모기 퇴치기, 그 다음에 조그만한 청소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름철에 이제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서랍이자 접근하기가 편한 이 서랍에는 제 옷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큐트한 옷장이죠. 그리고 이 버튼식 잠금 장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주문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은색인데 제가 이거 검정색으로 칠했어요. 여기는 좀 벗겨졌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가끔씩 꺼내 쓸 일상적인 자파가 들어가 있고, 이곳은 구이바다와 냄비들, 그 다음에 이제 전기포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주방용품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제가 생각보다 요리를 안 해 먹어갖고, 근데 유럽 가면 아마 많이 쓰지 않을까 싶어요. 유럽은 이제 음식값이 비싸니까 그때부터는 요리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서랍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자파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주 꺼내 쓰는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싱크대가 있어요. 이 부분은 겨울철에 블라디보스톡을 건너올 때 한 며칠간 블라디보스톡 항에 얼어 있었더니 그때 동파가 돼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사로 감아 갖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좌우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어서 쓰는 데는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 포트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가 있어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220V랑 PD, 그 다음에 USB-A 타입, 그 다음에 3.5 파이 이렇게 있고요. 이 구성은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합니다. 여기 뒤쪽에도 있는데 저기는 220V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분리가 되고 뒤에다가는 찍찍이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붙여놓으면 굉장히 고정이 잘 돼 있습니다. 뭐냐면 주방이 옆이니까 조리기구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요리를 시작하면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위쪽에 보시면 이 틈 사이에 방석 같은 거를 껴놨고요. 그리고 제 차의 쓰레기통이 지금 뒤에 있는 요건데 굉장히 작죠. 근데 오히려 쓰레기통이 작아서 자주 비울 수가 있어서 이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찍찍이로 고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제 차에는 중간에 이렇게 서랍이 있어요. 또 여기 앉아서 이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음식 같은 걸 차려놓고 먹기도 합니다. 이 레일이 고하중 레일이라서 약 120kg를 지탱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굳이 매달려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편하게 무게를 싣고 있어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을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는 제 변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동식 변기 포타포티라고 아실 텐데, 역시나 고하중 레일로 만들어져 있어서 제가 여기에
안 떠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이 레일뿐만 아니고 이 나무로도 지탱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용하는데 뭐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부분 음료수랑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쿠션을 치우고 이 전기암 쪽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기암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원래 있었던 인버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계신 구독자님께서 갖고 와 주셔서 제가 수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포르투 화이팅! 무사히 잘 마치시고요. 네, 조심히 감사합니다. 연락드릴게요. 네네. 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400A짜리 배터리고 일단 용량이 부족할 일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충전이 있고 주행 충전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리고 제 청수 오수통입니다. 이 40L짜리 물통이에요. 그래서 청수와 오수통이 40L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꺼낼 수 있게끔 이렇게 손잡이까지 다 만들었는데 지금 청수통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이프를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세척을 하고 싶으면 얘를 끊어내든지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럴 때가 아니면은 그냥 쓰면 될 것 같고, 오수통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여기만 빼서 분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꺼내서 청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시면 무시동 히터가 들어가 있고, 이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에는 MD용 무시동 히터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실 거고, 지금 저도 겨울 동안 굉장히 잘 썼습니다. 지금 뜨거운 바람을 파이프로 이쪽으로 빼서 저 벽면으로 쏘게끔 해놨거든요. 그러면은 무시동 히터를 틀면은 뜨거운 바람의 대부분이 이 틈새로 나오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누워있는 이 공간이 금방 따뜻해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 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편백 루바예요. 원래는 편백 루바가 아이보리색에 가까운 그런 나무 색깔인데 짙은 색깔의 천연 오일을 약 3회에서 4회 정도 더 발라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약간 이런 짙은 고동 색깔의 나무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중앙에 있는 이 직접등과 무드등이 있는데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스텔스 차박할 때는 조명을 최대한 낮춰갖고 밖에서 보면은 가급적이면 이제 안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밝기 조절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최대 밝기로 그냥 바로 켜져 버리면은 곤란할 거예요. 너무 눈부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무드등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밝기 조절이 되거든요. 아, 정말 쓸 일 없습니다. 아니, 차 안에서 무드 잡을 일이 있어야 말이죠. 괜히 만들었어. 그리고 제 컨트롤 패널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버튼이 8개짜리가 있는데 이 중에 4개만 써요. 뒤에 4개는 지금 사용되는 버튼이 없습니다. 앞에 버튼을 키면은 지금 여기 옆에 환기구가 2개가 있어요. 이쪽에서 공기가 흡입이 돼서 안에서 순환을 한 다음에 바깥쪽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여름철이 되면은 저 에어컨을 쓸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 안에 있는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뜨거운 열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공기를 순환을 시키고 인버터를 사용을 하려고 만들어 놨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워터펌프를 구동을 시키는 버튼입니다. 저거를 켜야만 이제 여기에서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맥스팬 전원 버튼입니다. 키면은 이런 식으로 전원이 들어가고 맥스팬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5월에도 낮에는 햇빛 아래 있으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맥스팬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버튼은 오디오 버튼이에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연결도 되고 여기에다가 USB를 꽂으면 바로 노래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마 이 상태에서 USB를 꽂으면 노래가 재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차를 주행 모드에서 침상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침상 모드를 만들 때는 여기 손잡이에다가 손을 넣어서 윗판을 넘겨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윗판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침상 연장 다리를 이런 식으로 고정 클립을 빼주고 또 이렇게 넘기면 양쪽에 다리가 있어서 무게를 잘 지탱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나름 고화중 브라켓이라고 해서 샀는데 불안한 감이 있어요. 이 나무가 뜯어진 적도 있고 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게를 그렇게 많이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장까지 하고 나면 길이가 정확하게 178cm가 나옵니다. 키가 이제 크신 분들한테는 좀 불편하겠지만 다행히도 저에게는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경첩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이 부분을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더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질 못해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 경첩을 썼는데, 다행히도 제가 주문한 이 쿠션이 은근 두께감이 있어서 딱 이 가운데 부분의 틈 사이에 경첩이 딱 위치를 하게끔 그렇게 해서 막상 누우면은 경첩 부분이 크게 신경 쓰이진 않습니다. 아마 이 쿠션이 두께가 좀 얇았으면은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굉장히 다정한 커플이면은 둘이서도 지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딱. 네, 이렇게 제 침상 모드도 한번 보여드렸고, 마지막으로 에어컨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어컨을 사용을 하려면 꺼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어컨을 꺼내면 그 안에 이렇게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서 에어컨 부속들을 다 꺼냈습니다. 네, 이렇게 에어컨 파이프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일단 이거는 창문 틀이에요. 제가 사이즈에 맞춰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창문을 열면 뒤쪽에도 약간 틈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틈새를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에어컨을 한번 켜볼게요. 인버터 스위치를 넣고, 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날씨가 선선해서 230W 밖에 안 쓰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여름철에 한번 써봤었거든요. 한 500에서 600W를 씁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제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이거는 좀 더 날씨가 뜨거워지면은 그때 여름철에 한번 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찬바람 엄청 잘 나온다. 애들이 톤이 다 다르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 캠핑카 도면이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아쉽게도 제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거라서 남아있는 도면은 제 차밖에 없습니다. 아마 나중에 제가 한국 가면은 이거를 분해를 해서 알려드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설마 분해하면서 내가 뜯는 건 아니지? 난리네. 풀만 뜯어. 내 옷 뜯지 말고. 빵도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제 캠핑카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고, 캠핑카 외에 제가 세계 여행을 하기 위해서 차에다가 약간의 옵션을 추가를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 지붕에는 이렇게 300W짜리 태양광 충전 패널이 있는데, 날씨가 좋을 때는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전기 충전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만약 커플이 여행을 다닌다 하면은 태양광 패널 대신에 루프렉을 설치를 해서 좀 더 많은 짐을 실을 것 같긴 해요. 그때는 한전 충전기를 설치를 하면 되니까요. 그죠? 제 차에는 한전 충전기가 없습니다. 주행 충전기랑 태양광 패널만으로 전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 차 바퀴를 보시면은 이게 스타리아 바퀴예요. 그래서 휠이 1인치가 더 큽니다. 제 이 올웨더 타이어를 장착을 하기 위해서 18인치 휠을 꼈습니다. 이 올웨더 타이어가 스타렉스 사이즈는 없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안드로이드 오토 내비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알리에서 주문을 해서 제가 직접 설치를 했거든요. 설치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지금 GPS 수신기가 고장이 난 건지 GPS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비로서의 기능은 못 쓰고 있고, 그냥 오디오가 좀 더 좋아졌다? 그리고 원래 있던 순정 스피커를 바꿨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소리가 좋아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제 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혹시나 좀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조자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여기서 차박을 했었어야 되는데. 진짜 낚싯대를 하나 사야 되나? Foto, foto. 포터 Давай. 포터. 원래는 캠핑카 소개 영상 촬영이 끝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차가 한 대가 더 오더라고요. 지금 가족들이 와서 오늘 여기에서 낚시를 하고 피크닉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불도 폈고 샤슬릭 같은 거를 해서 점심을 먹는다고 해요. 저보고 점심을 먹고 가라고 해서 감사하게도 점심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Снимай, снимай, Тон. 아! 다음에 잡으면 되죠. 미끼는 옥수수랑 지렁이를 쓰는구나. 보고 배워야겠습니다. 나중에 하나 사면은 그때 써야 되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와, 담갔다 하면은 물고기가 나오는구나. 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Very nice.